간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램 웨스턴입니다. 감자를 튀겼는데 호불호가 당연히 없죠. 감자는 맛있는 거고요. 튀기면 더 맛있어집니다. 그 램 웨스턴이 감자튀김을 만드는 업체인데 정말 그 감자튀김처럼 호불호 없는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번 분기 기대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약간의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테슬라가 지난주부터 몇 차례 투자기는 하향되는 소식이죠. 벌써 네 번째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가 최고의 애널리스트라 불리는 자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아담 조나스가 모건 스탠리 분인데요. 매수해서 중립을 낸 걸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네, 오늘 이제 그렇죠. 골드만삭스도 그랬고요. 벌써 한 2주 전부터 지금 AI로 광풍을 그렸던 좀 주변주들이 좀 쉬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난주 1%, 오늘 다 3% 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런 와중에 다른 것들이 다 떨어지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제법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의 일정 수준에서 필수 소비재가 다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IT 중에서도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소위 보안 관련된 좀 살아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산업재들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보여드렸는데,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만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상관없습니다. 나는 엔비디아와 그쵸? 테슬라만 하더라도 그 충분한 어떤 해법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그런 분들은 주가 변동성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거죠. 그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이 되느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감수해야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방송에서는 좀 다양성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램 웨스턴 저희가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네요. 네. 다들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램 웨스턴이라는 회사 자체는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맥도날드에서 만약 감자튀김을 드신다 그러면 여지없이 얘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과 오랜 동안에 소위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게 맥도날드는 한 번 하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럼 램웨스턴도 있고 대표적인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냉동감자 1위 회사입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겠고요.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감자 가공 회사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수익성, 성장성 이런 것들 오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배당금이라든가 그리고 주식 재매입 등을 통한 소위 주주친화 정책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와플 이런 것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글로벌 마켓 쉐어를 보면은요, 램 웨스턴이 전 세계 32.9%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몇 가지 회사가 있지만 15% 내외, 10% 내, 그 외에는 단자릿수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기업이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전망에 그동안 추이를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도요.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팬데믹 때였죠. 팬데믹 때는 맥도날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당연한 수준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 맞춰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이후만 보더라도요. 이 회사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가는 기업은 절대 아닌 걸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금년 이후에 커버를 하고 있는 증권사 모두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은 아니지만 가치가 됐건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안배해서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말이 나온 김에 맥도날드도 잠깐 보여드리면, 맥도날드도 최근에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카콜라, 펩시랑 거의 비슷한 흐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언제라도 조금만 올라가면 다시 산상치 효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임에 틀림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확실한 건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조정장이 시작됐을 때 또 그 조정장을 얼마나 견조하게 잘 버티는지, 그리고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은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 테이크2 인터랙티브입니다. 이제는 게임주에 주목할 시간일까요? 테이크2 인터랙티브 하면은 EA, 블리자드, 그리고 또 테이크2 인터랙티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정도로 손꼽히는 게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신고가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리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이 가장 빛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상당히 흥했을 때가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때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주가 급등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이제 엔더믹 되면서 풀려났지만 미국은 이제 작년 초부터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약간 측은 조정을 보여드렸죠. 그런 주식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3대 소위 이제 게임 퍼블리셔 중에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 외에 소위 M&A 이슈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슈가 거리가 있겠는데요. 여하튼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그 인터랙티브는 그랜드 세프트 오토라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초기 판매가 가장 높았던 거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네. 그거가 있겠고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NBA 2K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말에 쇼핑 시되면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로 항상 나오는 것들이죠.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딱 보셔야 되겠고요. 예. 앞에 두 개는 아마 쉽게 해서 레이티드 R이라 그래갖고요. 일단 맞아요. 청소년의 보다 미성년자보다 조금 폭력적이고 네.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네. 그런 것들인데요. 이 어떤 강력한 게임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퍼블리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에 증권사가 상당히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의 흐름을 보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작년에 큰 부침을 겪었죠. 왜냐하면 워낙 급등했었고 이제 다시 이제 바깥에 나가서는 활동을 하자 이러면서 전체로 게임주들이 다 식었던 그 분위기가 열기가 많이 냉각됐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2013년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세프트 오토가 일단은 내년 내지 후년에 일단 출시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년 만에 그 신제품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하는 거가 그들 기준으로 보면 2025년 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어떤 사람은 내년 얘기하고 왜냐하면 2025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GTA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초기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것이 되겠고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9년 동안에 4억 장의 게임이 팔려 나갔는데 이 하나가 1억 8천만 장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뭐 엄청 높은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 여기 한번 음악이 올라가면 그 음악도 그냥 세겠죠. 맞아요. 네, 그런 히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게임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만큼 유저들이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를 보면 얼마만큼 시장 대비 주가 움직임이냐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S&P 500과의 주가의 어떤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낙 위에 있는 것이 라인으로 되는 것이 S&P 500이거든요. 올라갈 때 지금 훨씬 많이 2020년 만에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갔다가 작년 쉬었고 올해는 또 최근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일단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M&A 이슈가 분명히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익보다는 소위 매출 대비 그 주가 흐름을 PSR 같은 걸 지표모니터링 하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7.5배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가 4.7배. 그리고 이 회사는 4.5배이기 때문에 이들 상대적 두 회사보다는 좀 싸다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TA 시리즈 뭐 좀 폭력적이고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시나리오를 재밌게 짜서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2025년 봄에 또 한 차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뉴웰 브랜즈입니다. 필수 소비재인데 왜?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필수 소비재, 뭐 산업재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주가가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당히 그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보면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나 IT가 이제 상당히 재미없었고 다른 것
것들이 좀 지지부진했던 올라왔던 데다가 예. 사실 뉴엘 브랜드는 한마디로 낙폭 과대 정도로 좀 그렇죠. 반등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여튼 뉴엘 브랜드를 딱 아시는 분 계시지만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파카 볼펜, 파카 만년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카를 이 친구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아기들 먹는 젖꼭지 뉴크 있지 않습니까? 뉴크 예. 그것도 이 친구들이 갖고 있겠고요. 아마 아프리카라는 소위 그 유모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중가권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 약간 비싼 거가 베이비 조고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이 있겠고요.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거는 저희가 일하는 방송국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한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밀고 다니는 통 있죠. 예. 그게 러버메이드거든요. 러버메이드는 전세 그냥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통 같은 것들 있죠. 예. 파란색. 다 쓴다. 예. 그 1위 업체 엄청 유명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 선호도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몇 군데 독립 매장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캠핑할 때 콜맨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콜맨 하면 또 아시는 분 하면 콜맨 딱 인정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딱 그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데 주가는 재미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성장성의 시대에서 약간 뒤처진 느낌이 분명히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모차 라인들이거든요. 돈을 잘 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양키 캔들 하면 또 젊은 모습, 캔들이 있네요. 다 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약간 비싼 라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베이비 조거나 아프리카 같은 그 유모차 라인들이 요즘 보면 전 세계 애들이 별로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수요가 좀 부진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요즘 볼펜 같은 걸 쓰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만년필 예. 쓰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는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는 실적도 생각보다 좀 별로 나왔고요. 가장 결정타는 배당을 70% 삭감했습니다. 70%. 그 미국 주식하실 때 이런 안정적인 주식이건 뭐건 간에 가장 악재를 보시면 배당 삭감이거든요. 배당 삭감이 오늘 70%나 발표한 것이 한마디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이 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 상태에서 목표 주가 줄 하향이 나왔고요. 이런 주식은 뭐 반등,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뉴엘 브랜드 배당금 70% 삭감은 좀 크죠. 예,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인사이트 준비되어 있을까요? 2분기 실적 시즌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궁금한데요. 이제 6월이 다 갔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준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이번 주가 이제 상반기가 끝입니다. 네, 분기도 그렇죠. 끝이고 상반기도 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뭐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 해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요즘 실적 시즌 얘기 많이 하지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쵸. 상대적으로 미국은 실적에 거의 올인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그냥 3개월마다 여지없이 돌아오고 한 2, 3주 정도 제외하고는 늘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 것이 미국의 실적 시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성장주 이런 게 쉬니까 또 크게 걱정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쉴 수 있죠, 주시장 그렇지만 예. 크게 뭐 약세로 다시 뭐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미국 S&P 500 기업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1,100개, 1,1000개 정도의 기업 레포트가 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동안에 나온 것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 중에 매수 종목비 중에 한 54.8% 정도 되고요. 중립이 39.6%, 매도가 5.6% 되는데 우리가 매수 종목 본다 그러면 매수 종목이 작년 4분기 이후에 계속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종목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 이 말 하더라도 56%면 많은 것 같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85%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높아졌다. 회복되고 그렇군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가 매수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보고 있겠고요. 예. 반면에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중립도 많고 매도 비중도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소비재는 아주 최소한만 보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분산 투자만 하신다 그러면 큰 의미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보실 만한 것은 금융주에 대한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융주가 많이 쉬었다라는 시각이 되겠고요. 반면에 나잔지 섹터는 이미 소비재가 거의 유리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매수 비중이 높은 주식들 10개 그리고 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을 10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매수 비중이 높은 거 10개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 한두 개만 보여드리면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인데 미국에서 상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경찰들의 테이저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경찰의 바디캠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바디캠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거의 독과점적인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0% 매수기를 갖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델타 항공과 알래스카 항공 등이 여기에 지금 부합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매도기준이 높은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별로 안 나오는 지표들인데요. 클로락스요. 클로락스가 최근에 반등했다가 다시 쉬고 있는데요. 클로락스는 별로 인기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스팸으로 유명한 호멜푸드도 지금 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업종별로도 구분을 해주셨고요. 종목별로도 구분을 해주셨는데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IT 쪽은 매수 비중이 좀 높고요. 필수 소비재 쪽은 조금 부진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에서 매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